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수도권 모든 학교와 유치원 수업이 내일부터 전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아이들. 원격 수업을 진행했지만 학습 공백을 채우기가 어렵고 학생 간 학력 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교육 현장 안팎에서 나왔는데요. 코로나였었어요. 학교에 전혀 못 나가니까 그게 너무 힘들던 차에 농촌에 오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한 시국에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뭔가 뛰어놀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것들이 일단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래서 김호연, 김혜진 씨도 농촌 유학을 택하고 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생기를 되찾고 선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농촌 유학 덕분이라고 김혜진 씨는 말합니다. 여기 와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진짜 더할 나위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목포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농촌 유학. 오늘은 제2부 슬기로운 유학 생활을 보내드립니다. 청정바다와 산, 맑은 강과들이 어우러진 곳에서 이뤄지는 농촌 유학. 자연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삶을 풍성하게 할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사실 농촌 유학을 통해서 자연 속에 어떤 제2의 고향을 만들고 또 자연만이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학생들의 몸과 마음 속에 이렇게 간직하게 된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도 하고요. 김선희 전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지원팀장입니다. 도시 아이들한테는 생태 시민, 그다음에 생태 감수성 제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었고 또 전남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기회도 열어주고 싶고. 이은정 서울시 교육청 생태환경에너지 교육팀장도 생태시민 육성에 한 목소리를 냅니다. 농촌 유학의 첫 시작은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의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농촌 유학을 처음 도입했던 2021년, 82명으로 시작한 농촌 유학생은 2022년 1학기에는 30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4배 정도 늘어났어요. 네네. 그것은 공교육에서 이렇게 인벌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고. 이 많은 서울 학생들이 농촌으로 유학 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학부모들은 자녀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농촌 유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김호연 씨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왔었는데 애들 걱정 때문에 그냥 같이 내려오게 된 거죠. 3학년 이설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설이 엄마 이슬기 씨입니다. 원래 얘가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코로나가 막 있었을 때라 거기 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거의 못하고 막 그랬으니. 안전한 대면 수업이 가능한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요. 해남 현산초 조현길 교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코로나 상황하고 좀 겹치고 우리 전남은 그래도 좀 코로나가 안전지대에 있어.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큰 영향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서울과 좀 다른 여유 있는 그런 학교 생활?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작은 학교는 더욱 빛나는데요. 김선희 전 작은학교 지원팀장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등교해서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급식 먹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히 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은정 생태환경에너지 교육팀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의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로 인해서 또 초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남의 이런 청정 자연 환경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밀집도가 떨어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고 이 농산 어촌 유학이 이런 장점을 살려서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준식이와 엄마 김호연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여기서 있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더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생겼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시골이라 죽어도 안 가겠다고. 다행히 와서 반 친구들하고 금방 어울려지고 또 올라가기 싫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 패턴이 잡힌 거죠. 전체 농촌 유학 참여자 비중을 보면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는 가족 체류형 참가자가 가장 많은데요. 이설이 아빠 황진철 씨입니다. 저 혼자라면 안 내려왔을 텐데 이제 가족끼리 같이 있다 보니까 외롭지도 않고 놀러 다닐 때도 많고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6학년 김희연 교사도 가족 체류형을 권하는데요. 마을을 살리는 것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정서적으로. 그냥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활기찬 것 같아요. 마을이 더 사는구나. 김선희 전 작은 학교 지원팀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거의 90%가 가족 체류형이십니다. 주소를 전남으로 이전을 하시고 학생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가족 체류형을 역점적으로 조금 더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농촌으로 이주한 가족을 위해 주거, 문화, 복지 등을 지원하는데요. 주민 이수키 씨는 또 다른 손자가 생긴 것만 같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꼭 손자 키운 것 같아. 우리가 좀 집이 넓다 보니까 동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병아리도 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반찬도 그냥 나눠 먹고 수시로 이렇게 너무 좋게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한 펜션에는 서울에서 유학 온 가족 6가구, 15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6학년 도훈이는 이곳이 좋대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플랜 펜션에서 다 가족같이 사니까 같이 고기 먹을 때도 있고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모여서 놀면서 고기 먹고 구워 먹고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고 몇 호실 놀러 가서 놀다가 같이 자고 집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아이들에게 농촌 유학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제인이 엄마 김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가장 큰 부분이었었는데 아이의 학교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몸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 코로나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곳, 숨통이 트이는 농촌 유학. 그런데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새 친구들과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요? 2학년 윤혜수 교사의 말에 따르면 어른들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은 훨씬 빠르게 적응한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왔을 때도 막 왔어, 너 누구야? 너 뭐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금방 그날 바로 친해져서 어우러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애들이 서로 다가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편해서 적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6학년 김희연 교사도 동의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친구가 새롭게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새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좀 더 들어볼 수 있다는 점? 그게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강진에서 최초로 농촌유학센터 설립을 주도한 담양 봉산초 임금순 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서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싸우면 어쩌냐고 처음에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기우였고 굉장히 잘 지내요.
다 맑고 명랑해지고.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하기도 한 현산초등학교. 유학생들이 오면서 학교 분위기가 180도 변했다고 하는데요. 조현길 교장의 이야기입니다. 유학생들이 온 뒤부터는 전교생들에게 웃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교실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봐야죠.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운동장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뛰어노는 그런 것들도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교가 활기차다 그런 모습들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조용하던 학교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6학년 김희연 교사, 농촌유학 담당 김미경 교사의 말 들어볼까요? 유학생들이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기존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분위기가 같이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학기 초부터 학생 수가 더 많아져서 선생님 좋아요 이런 아이들도 많고 같이 어울려서 교육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아이들은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또래와 어울리면서 서로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이들. 이렇게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자극을 받으며 한 뼘 더 성장합니다. 김미경, 윤혜수 교사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그 시너지 효과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에서 선생님들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배울 수 있는 점이 훨씬 좋죠.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고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걸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윈윈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은이는 유학생들 덕분에 드디어 동성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됐습니다. 담임 김미경 교사의 말입니다. 기존에 3명이었잖아요. 여학생이 1명이니까 얼마나 친구가 그립겠어요. 우리 시은이가 제인이라는 애가 이제 온 거예요. 제인이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시은이는 여자친구인 제인이가 와서 반대로 6학년은 남학생 유학생이 와서 기존의 남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담임 김희연 교사의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2명이 더 온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잘 어울려 지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유학생 6학년 도훈이는 수업 자체만으로도 즐겁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발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서울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이라고 그런 거 할 때는 머리도 아프고 비디오 끄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집중도 안 되는데 애들 계속 게임하고 딴짓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거예요. 기분도 좋고 여기 쉬는 시간도 있고 더 여기서 많이 발표하고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릴 수 있어요. 도훈이의 쌍둥이 동생 예서도 행복하다고 하네요. 저희 선생님이 설명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인원수가 적어서 발표도 잘 되는 느낌. 행복해? 네, 행복해요. 김희연 교사입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답변해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저는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나오는 게 더 재밌다고. 저는 아이의 그 대답에서 학교가 재밌으면 아이는 행복한 거구나. 김미경 선생님, 농촌의 작은 학교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요? 마을에서 직접 배우고 생태교육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마을교육, 연계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도 가능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 추진위원회 이준석 사무국장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서울 같은 데는 한 학급에 아이들이 뭐 20명, 30명 뭐 그 이상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급당 제일 작은 아이들이 3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 3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1대1 어떻게 보면 1대1 수업이죠. 김희연 교사도 덧붙입니다. 도시에선 선생님이 학생 수가 많다 보니 한 명한테 한 번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오면 2번, 3번은 더 갈 수 있잖아요. 6학년 하람이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체험학습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서울에서는 더욱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서울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전교생들과 같이 몇 박 며칠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했었어?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도훈이도 그렇대요. 서울 학교에서 지내는 거하고 여기서 지내는 거하고 뭐가 제일 좋아? 여기요.
한산하고 체험학습도 많이 가서 같이 1박 2일, 2박 3일 막 이런 것도 가고. 현산초 조현길 교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체험학생이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체험학습을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실시해줘서 좋다. 역시 학부모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셨고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6학년 김희연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여기에만 갇혀서 사고를 하지 않게 세상은 넓다라는 걸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는 마을의 구심점이자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합니다. 농촌 유학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마을을, 나아가 지역을 살린다고 김선희 팀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가장 좋은 부분은 학교가 살아나는 거고 이제 전남 학생들이 성장을 같이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더 깊게 배우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더 삶의 폭도 넓어지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제 통폐합도 그런 위기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고 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고요.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자체 중 한 곳인 전남. 2020년 등록 센서스 방식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과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전체 인구의 23.7%인 41만 3천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였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농어촌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과 고령화가 극심해지면서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당장 존폐를 걱정할 단계에 이른 지 오래입니다. 김준환 씨는 이 학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역사가 120년 됐더라고요. 정말 이 학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이 좋은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인데 아이들이 사라져서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농촌 유학 사업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강진 옴천초 김대성 교장의 이야기입니다. 농촌 유학 사업은 농촌 지역 학교의 복식 수업을 막고 학교가 분교화, 폐교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산초 조현길 교장도 농촌 유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을이 살아야 되잖아요. 마을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마을을 어떻게 살릴 거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우리 현산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늘어난다. 김선희 전 작은학교 지원 팀장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그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농촌 유학이 지방 소멸을 막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장기 귀농 촉진 정책이라고까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농촌 유학은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지역 정주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으로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강진 옴천초 김대성 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지역에 큰 활력을 줍니다.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미래의 희망이죠. 그래서 유학 사업을 지속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사업은 또한 그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제2 고향이 되며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체계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유학 사업이 실제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임금순 담양 봉산초 교장, 명현관 해남군수의 말입니다. 2016년도에 가족 체류형 집을 11채를 다 얻어드렸어요.
그 해에 그 불어난 인구가 55명이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오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21가구에 73명이 해남군 북일 면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덧붙입니다. 유학생 학부모들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인구 유입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누적 인구 유입이 약 850명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생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해남군은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만큼 한 발 앞장서고 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의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우리 군은 농촌 유학 지원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농촌 유학 사업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전 작은학교 지원팀장의 말입니다. 또 의미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농촌 유학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와 마을의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마을이 학교를 품는다는 개념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이제 농사노촌 유학을 통해서 학교가 마을과 지역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학교가 없이는 마을도 없고 마을 또한 이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시골 마을에는 생기와 활기를,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되찾아주는 농촌 유학, 시험, 공부, 경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연의 힘. 우리 아이들은 자연과 놀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농촌 유학이 아이들과 마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포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농촌 유학 제2부 슬기로운 유학생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재왕, 구성 이은화, 내레이션 허연주, 연출 임사랑이었습니다. 내일은 제3부 행복한 아이, 행복한 마을이 방송됩니다.